여러분은 턱걸이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많은 분들이 팔이 아파서 전완근이 지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등을 키우려고 턱걸이를 하는데 등이 아니라 팔만 아프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실제로 초보자들이 턱걸이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을 쓰기 전에 팔부터 당겨버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 턱걸이를 시작했을 때 그랬습니다. 턱걸이 한 개도 못하던 시절에는 무조건 힘으로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은 힘든데 등의 자극은 거의 없고 등도 잘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한 가지를 바꾸고 나서 등이 쓰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턱걸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턱걸이 개수를 늘리는 팁도 넣어놨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이 안 넓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턱걸이를 몸으로 올리는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등이 잘 발달하는 사람들은 턱걸이를 팔꿈치 아래로 끌어내리는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을 사용합니다. 철봉을 잡고 매달린 뒤 최대한 빨리 턱을 철봉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팔을 먼저 굽히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결국 팔과 승모근만 힘들어집니다. 운동은 정말 힘들게 했는데 정작 광배근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팔꿈치를 아래로 찍으라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당겨야 광배근이 쓰이는지, 그리고 초보자들이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배우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턱을 올리지 말고 팔꿈치를 아래로 찍으세요. 팔꿈치를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에는 실제 해부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광배근은 위팔뼈 안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배근이 짧아지면서 강하게 수축합니다. 반대로 턱걸이를 할 때 몸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면 팔꿈치를 먼저 굽히게 됩니다. 그러면 광배근보다 이두근이 먼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팔이 먼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팔꿈치를 바닥 방향으로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움직임의 중심이 팔이 아니라 어깨 관절로 바뀝니다. 이때 광배근이 훨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랩플다운 머신을 사용할 때도 손잡이를 당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팔꿈치를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광배근 자극을 더 잘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팔꿈치를 옆으로 당기라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내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배근 자극을 더 잘 느끼고 싶다면 팔꿈치를 앞으로 내려 찍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광배근의 해부학적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배근은 팔을 몸통 쪽으로 모으고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턱걸이에서도 팔꿈치를 단순히 옆으로 벌린 채 당기기보다 몸 앞쪽을 향해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을 주면 광배근이 더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깨를 살짝 외회전한 상태를 유지하면 광배근이 수축할 공간이 확보되고 어깨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내려 찍듯 당기면 팔꿈치 굽힌 동작이 커지면서 이두근 개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동작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도 턱걸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등이 아니라 팔이 먼저 지치고 광배근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팔꿈치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에서는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 당기기보다 앞 주머니 방향으로 내려 찍는다는 느낌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한쪽 손을 광배근에 대고 해보시면 됩니다. 광배근은 겨드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옆으로 한번 당겨보시고 한 번은 팔꿈치를 앞으로 내려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광배근이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숄더 패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숄더 패킹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깨를 귀에서 멀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걸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세를 만드는 습관만 들여도 등이 개입되는 느낌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깨의 외회전입니다. 광배근은 원래 내외전 기능을 가진 근육입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힘으로만 당기면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고 가슴이 다치면서 광배근이 오히려 수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턱걸이를 시작하기 전에 가슴을 살짝 열고 겨드랑이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약간 외회전시키면 어깨 관절 공간이 확보되고
광배근이 더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철봉을 부러뜨린다 또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철봉을 감아준다 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 전문가들이 턱걸이에서 외회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회전 자체가 광배근을 직접 수축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광배근이 힘을 쓰기 좋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손으로 겨드랑이 아래쪽 광배근 부위를 만져본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외회전해보면 외회전 전보다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숄더 패킹과 외회전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가슴을 살짝 열고 겨드랑이를 조인다는 느낌을 만들면 등이 훨씬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동작들이 중요한지 광배근의 구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배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근육 중 하나입니다. 등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골반 근처 흉요 근막, 일부 갈비뼈를 지나 위팔뼈 안쪽까지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광배근은 등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팔에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생각해 보았을 때 팔꿈치를 앞으로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평소처럼 그냥 턱걸이를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슴을 살짝 열고 복부에 힘을 주고 어깨를 살짝 외회전한다는 느낌을 만든 뒤 팔꿈치를 앞으로 찍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당겨보세요. 그렇다면 광배근이 수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해도 물론 턱걸이 개수는 많이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만 당기는 패턴이 굳어지면 10개를 해도 팔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손바닥과 전완근만 터질 것 같고 등은 멀쩡하다면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광배근을 사용하는 패턴을 익히면 5개밖에 못해도 등이 훨씬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횟수보다 움직임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턱걸이를 하기 전에 다음 순서를 기억해보세요. 철봉을 잡고 매달린다, 어깨를 뒤에서 멀리 내린다, 복부에 힘을 준다, 가슴을 살짝 연다, 어깨를 살짝 외회전한다, 팔꿈치를 바닥 방향으로 끌어내린다, 팔꿈치를 앞으로 내려 찍는다, 천천히 내려온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뒤 한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등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손과 팔만 힘들었는지. 만약 손바닥 굳은 살만 늘어나고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자세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걸이를 빠르게 늘리는 팁 중 하나는 한 세트를 마칠 때마다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0초 정도 매달리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개까지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다음에 턱걸이를 할 때는 더 여유롭게 턱걸이 할 수 있게 됩니다.